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세력이라면 3분기 특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또 지난 24시간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강제 청산 규모. 저번에는 롱이 다 청산됐더니 이번에는 숏이 시원하게 청산됐습니다. 투자는요, 그 워런 버핏 우리 할아버지도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만 수익이 나는데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셔야 하고요. 플러스 그리고 절제해야 할 때 절제를 하고 팔고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포를 극복해서 환희에 파셔야 된다.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되게 말이 쉽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절제, 탐욕을 절제해야 될 때 갑자기 없던 용기가 불쑥불쑥 솟아나는 게 문제입니다. 용기를, 공포를 극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절제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는 거겠죠. 시장은요. 제가 왜 이렇게 강제 청산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무지한 자 혹은 탐욕이 그득그득한 사람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트럼프 미디어, 미국 대통령 가족의 미디어 회사입니다. TMTG에서 2분기 실적 2천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3.8% 떨어졌다. 이 회사 기업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미디어 회사,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루스 플러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뭘 지금 출시합니까? 유틸리티 토큰을 출시할 것이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한번 그 속으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가문에서 2, 4분기에 2천만 달러나 손실을 봤다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했는데 유틸리티 토큰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쟁여놓고 안 쓴다가 아니고 이거 쓰려고 찍어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토큰은요. 실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규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크립토맘이 주도하고 있는 토큰 세이프 안전한 하버 항구. 그러니까 토큰을 예전처럼 막 무자비하게 그냥 기소하고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고가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도 탈중앙화되어 있니? 그리고 이익을 기대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있니 없니? 만약 없으면 증권에서 제외해주자. 이런 어떤 그 친코인적인 규제가 마련이 되고 있어요.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크립토 엄마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입니다. 이분이 유틸리티 토큰을 어떻게 본다? 일괄적으로 다 증권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XRP죠. XRP 무조건 이거 이더리움도 그때 A다 20종 30종 그냥 다 거래소랑 함께 기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게리 갠슬러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증권으로 다 보지 말자. 예전에 잘못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잖냐. 근데 그냥 아무따 저 기소장 날리면 되겠니? 지금 굉장히 맞는 말만 실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이프 하버를 도입하자. 분류 체계를 구축하자. 기관 간에도 협업하자. SEC, CFTC 지금 협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이랑 전혀 지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트럼프 가문은 이 방향성을 알고 출시를 할까요? 모르고 유틸리티 토큰을 출시할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트럼프 가문은 이 기회를 노골적으로 10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끌어다가 활용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알고도 난 대통령이니까 난 못 본 채 할까요? 놀랍게도 지금 노골적인 전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 트럼프 아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아드님들, 지인들, 장관들, 크립토 차르 이 모욕이라 하면 바이더 딥하기 좋은 시기다 하고 50% 60% 흘러내렸죠. 이더리움 흘러내렸고. 그다음 트럼프 투더문 비트코인 투더문 했었죠. 근데 트럼프 랠리 이후에 7개월 8개월 쭉쭉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쭉 가는 거 맞아? 얼마나 또 욕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모욕들 또 회사에서 지금 손실도 봤다면서요. 이 모욕을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한 어떻게 보면 그 인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 정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가격이 재미없으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드린 얘기입니다. 미국의 CFTC와 SEC가 백악관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요. 너희들 협력해서 이것 좀 만들어봐. 이게 뭡니까?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마련을 해봐라. 첫 번째,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이미 다 끝난다 봐요. 코인을 뭘로 분류할 수 있다?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만들어 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XRP 유틸리티 토큰 이게 증권이 아니라 왜 상품이 될 수 있어? 이거 나한테 가져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그 다음에 DeFi. DeFi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빚을 권하는 사회로 가는데 DeFi 필요합니다. DeFi 환경에서 등록 요건, 감독 대상 기업의 암호화폐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파생 상품. 쉽게 말하면 자산 토큰화 규정 가져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코인은 상품. 그 다음에 자산 토큰화 규정 만들어 와. 그래야 당연히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입법이 되겠죠. 사실 저는 작년 7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진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비트코인 투 더 문 진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미국 대통령 후보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 그때 저는 이미 직감했죠. 뭐 있구나. 뭐 있구나. 이미 답안지를 그때부터 실은 저는 대놓고 보여드렸다고 이제 도네이션 받았잖아요. 트럼프 캠페인 할 때, 선거 캠페인 할 때, 거기 코인들 들어간 거 있죠. 뭐 13개였습니까? 뭐 거기 심지어 시바이노도 있었어요. 요거 지금 ETF 다 신청해놨잖아요. 답안지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랠리 작년 11월에 있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 역시 코인은 사기였어. 특히 이더리움은 상쓰레기야. 이거 얼마 전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반면에 뭐 이제 우리가 가격이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이 코인 쪽에 업토버라는 용어가 있어요. 10월 달을 이제 보통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립니다. 또 가격이 언제든 어쨌든 올라가면 그때는 또 시즌 종료 뭐 끝났다 다단계 사기다 지금은 튀어야 될 때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 진짜 이제 코인은 미래다. 이 비트코인은 미래다. 이거는 뭐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때 되잖아요. 알트코인 막 날아가잖아요. 그럼 알트코인은 미래구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코인 폭등한 다음에 하지만 또 이제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시즌 종료, 이또속, 리또속, 이제 뭐 도지코인도 또 속는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시점을 안다? 그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불가능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간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코인 투자 우리 좀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1요소. 물론 성공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뭐 예전에 뭐 인간 시대, 뭐 성공 시대 이런 프로그램 저는 진짜 수천 편을 본 것 같아요. 지난 뭐 한 몇십 년 동안 뭐 책도 보고 뭐 인터뷰도 보고 전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공 요소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운이라는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부모님의 재력, 부모님의 재능 자녀한테 그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수제 천재인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난다? 기회가 있을까요?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선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신 분들, 제대로 하신 분들 보면요.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편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끈질긴 거예요. 끈질김. 두 글자로 인내라고 하죠. 이제 좀 힘들 때마다 이제 뭐 했던 소리를 반복하십니다. 뭐 타이밍을 못 맞추시네요. 못 맞추죠. 못 맞췄죠. 뭐 크리스마스 랠리온다. 크리스마스 랠리는 무슨 7개월간 흘러내렸는데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십니다. 저는 제가 맞출 수 있다라고 막 호언장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타족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제 동생이 뭐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에 이 단타 레전드들만 특집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채널이에요.
한타족들은 일단 매우 매우 드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뭐 단기에 뭐 수천억 벌었다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바이럴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근데 그 뭐 동서양 우리나라 뭐 레전드 지난 수백 년 탈탈 털어보면 있긴 해요. 근데 최종 결과를 자살로 마무리하신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이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자주 볼 수 있는 자주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설적인 투자자 우리에게 익숙하신 분들 생각해 볼까요? 워런 버핏, 뭐 레이 달리오, 폴 티더 존스,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바이낸스의 CG 뭐 100조가 넘잖아요. 이 정도면 뭐 억만장자 아닙니까? 레전드라 해줘야죠. 이분들 특징이 뭡니까? 단타로 기가 막히게 바닥 천정 바닥 천정 이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워런 버핏이요. 10세인가 뭐 아주 어렸을 때 투자했고요. 이 억만장자 된 게 5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라고 하는 게 한 30년간 바닥을 기다가 마지막에 수직으로 꺾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성공하신 분들 뭐 전기 같은 거 보면 뭐 대략 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단타로 조 단위의 부자 전 사실 이분들 본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유지했다 더더욱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식, 확신, 뭐 노력해서 뭐 원화를 채굴하고 이 모든 것들을 딱 하나의 지표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냐? 끈질기며. 어떤 분들은 뭐 기우제를 지낸다라고 뭐 이렇게 좀 놀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기우제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게 기우제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무서운 겁니다. 박태환 선수 제가 얘기 한번 드렸는데 뭐 수영 신동 타고났죠. 어떻게 이게 타고 안 났겠습니까? 메달 싹쓸이 했죠. 전 세계 뭐 제패했죠. 우리가 기억하고 부러워하는 그의 모습이지만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실 분 계십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까봐 우리 자녀들 서울대 가라, 의치대 가라, 이제 뭐 법대 가라 얘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의대 10년만 지나면 이제 피지컬 AI 기계들 나오면요. 지금 의사들의 80%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AI는 실수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AI를 활용하는 의사에게 환자들이 다 몰려갈 거는 너무나 자명해 보이고 지금 같은 많은 의사 수가 전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해요. 죽어라 공부는 해놓고 나중에 가니까 나를 뽑아주는 데가 없네. 어찌됐건 자 서울대, 의치대 이 자녀들 갈 때 막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나는 뭐 못 먹어도 너는 그래도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엄청난 사교육 거의 뭐 목숨을 걸고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여기 대치동 뭐 가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건 하는데 투자를 할 때는 왜 그 정도의 각오와 투자와 노력이 없냐라는 거예요. 전 이게 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증권사, 뭐 유진 증권사 여기에서 저는 이거 제일 신기한 건 사실 그거예요. 증권사에서 왜 이더리움 가격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천지개벽입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 온체인 활동 급증으로 이더리움 사용량,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제 뭐 EIP, 일로그 소각 정책과 POS, 이제 뭐 예전엔 채굴했다가 이더리움 이제 그 맡겨놓고 스테이킹 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실제로 530만 개가 태워져 없어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가격 호재인 거예요. 쓸 때마다 조금씩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유통량 감소 기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마이너스로 가진 않아요. 이더리움은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전체 공급량의 30% 이자 받으려고 그러면 이 물량이 그 시장 밖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가격 희소성이 있다. 기관 투자자 ETF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해서 지금 한 달간에 54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다. 비트코인보다 돈이 더 들어왔다. 지금 거대한 숲이 아니고요. 그 묘목, 한 그루,
두 그루를 보고 계시다면 한번 조금 시야를 넓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조차도 가만히 안 두고 뽑았다 심었다 뿌리가 제대로 된 거냐, 왜 열매가 안 맺히냐, 계속 이걸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이러면 될성 싶은 나무도 죽어요. 이러면 죽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편에서는 틀릴 거 뻔히 알지만 현재 제가 보는 그냥 시각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게 이거예요. 이또속 이더는 사기다, 이더리움 쓰레기, 뭐 쉿코인이다, 뭐 그거 했던 거 불과 몇 달 전 아니었습니까? 이또속에서 지금은 이더리움 안 사면 벼락거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볼 때 한두 달 충분했거든요. 제가 포인트는 뭐냐? 이거 결정자가 저도 아니고요. 저기 뭐 누구가 아닙니다. 그냥 결정자 따로 있는 거예요. 가격을 뭐 펌핑을 시키고 뭐 이렇게 가고, 이거를 너무 음모론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이제 한 세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의 월별 수익률 제가 오랜만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 동생도 보여드렸죠. 8월 달 보십시오. 8월 달 빨간색이 많습니다. 안 좋네요. 8월 달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습니다. 9월 달 어떻습니까? 더 안 좋은데요. 9월 달이 안 좋아요. 비트코인이 안 좋습니다. 10월 달 어떻습니까? 좋네요. 초록색이, 그리고 퍼센티지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11월도 좋아 보입니다. 초록색이 굉장히 많죠. 12월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어요. 비트코인 월별 평균 수익률 탑3. 제일 1위는 뭡니까? 10월 달이요. 업토버라는 말이 뻥이 아닌 거예요. 평균 수익률 22%. 전통적으로 가장 강세를 보인 달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4월 달이요. 4월 달도 18.7%. 봄철의 상승세. 그러니까 10월에 사서 4월에 파는 미국의 주식 격언과 얼추 비슷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노벰버 11월이에요. 11월 이제 연말 11월, 10월, 11월이 나쁘지 않았죠. 최악의 월 1위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부진한 달 9월 달이요. 9월 마이너스 8.4%. 역사적으로 가장 취약한 달. 이게 미국 주식도 9월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 2위로 안 좋은 게 8월 달이에요. 8월 달. 그 다음 6월 달. 저는 참고로 저 단기 전망, 전 제 스스로를 믿지 않아요. 저 스스로 안 믿고요. 이걸로 절대 단타 안 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그냥 팝니다. 기계적으로 할 뿐이죠. 저는 이제 그럼에도 현재 보는 제 이제 단기적인 전망은 옥토버 전까지는 재미가 크게 없을 수 있다. 요거 좀 각오를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계절성이 있어요. 주식 9월 달에 떨어지는 경향. 비트코인도 지금 뭐 기관 투자자나 뭐 저 주식 투자자 지금 다 이제 섞였잖아요. 근데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예전 대비 많아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일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고전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이거 하려고 정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기준금리를 아무리 빨리 내려도 언제 내립니까?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전까지는 뭐 자르겠다, 뭐 누굴 해임하겠다, 아무리 언론 플레이 해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로 저번에 얘기를 뭐 많이 드렸었죠. 미국의 재무부 그 장고가 있어요. 여기 계좌 돈 뺐다가 이제 뭐 그 부채 한도 상향했잖아요. 미국에서 돈 찍어내겠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돌려 썼던 거, 이제 빚으로 막았던 거 이제 그 잔고 채워 넣어야 됩니다. 국채 팔아야 되거든요. 이 집중적으로 TJ 잔고가 채워지는 기간, 이때 일시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요, 7월 중순에서 9월 초 여기랑 또 겹쳐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그러니까 저기 주식 시장 갈게, 저기 코인 시장 갈게, 미국 채권 시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뭐 그렇게 계절적인 영향이 뭐 우리가 무시하긴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그 현물 ETF거든요. 솔라나의 최종 승인 일자가 10월 10일이에요. XRP 10월 17일, 라이트코인 10월 10일입니다. 나머지 뭐 도지코인, 카르다노,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치, 스웨이 등등등 뭐 10월이다, 11월이다, 12월이다 있죠. 근데 승인 확률은 다 90%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차피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먼저 될 것이냐를 실은 따져야겠죠. 현재로서는 솔라나 라이트코인 제일 빨라 보여요. XRP는 10월 17일 일주일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솔라나 라이트코인의 최종 심사일 저는 10월 11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솔라나는 승인해주고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닷, 스위를 거절할 이유, 명분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더리움 뚫렸을 때 전 솔라나, XRP, 이거 시간 문제구나. 그렇죠? 물론 10월 10일 그 전에도 이 알트코인 갑자기 수르륵 다 한꺼번에 승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데드라인이 어쨌든 10월 중순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세력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측입니다. 그 9월 초나 9월 중순이 됐을 수 있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키우지 않을까요? 이때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이 여름 내내 좀 조용했다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들이라면 지금 알트코인 ETF 승인됐습니까? 비트 이더 빼고는 승인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바람잡이들은 계속 아무따 전환사채다, 주식이다, 빚을 내가지고 코인 비축하고 있잖아요. ETF 승인 전에 최대한 제가 세력이라면 최대한 많이 쟁여둬야죠. 뭐를? 솔라나, XRP, 카르다노, 에이다, 스위, 아발란체 이런 거 쟁여놓겠죠. 도지코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ETF가 딱 언젠가 승인이 되겠죠. 그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벤트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XRP, 솔라나, 도지, 스위 코인, 타오, 하이프, 라이트코인 지금 전략 비축 코인이 이거 말고 훨씬 많아요. 그 나스닥 상장사 있죠. 그 레파토리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전략 비축을 왜 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일부 회사들은 이들 코인을 진짜 장기로 가져간다 있겠죠. 장기 보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부는 전략 매수를 했다면 전략 매도를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당연히 있다고 보거든요. 폭등을 하게 되면 무조건 폭등한다가 아닙니다. 언제 될 것이다. 그거는 업토가 될지 9월 달에 오를지 아니면 11월까지 가야 될지 폭등하면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맞춰버릴 의미가 없는 거 불가능한데 왜 그런 거에 집착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고 폭등 안 한다? 그럼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낙관론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9월일지 10월일지 크게 폭등이 나오면요. 한번 시원하게 분할로 익절해보세요. 이게요. 경험이고 이게 자산이에요. 이거는 글로 배우고 유튜브 아무리 백날 봤자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체험을 못하고 배움 교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시든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확 빨라졌다. 저는 이 제롬 파월 의장, 이분이 53년생이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많죠. 참 이게 여러모로 쉽지 않은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건 연준의 이사였던 메파, 쿠글러 한 분이 사퇴하셨죠.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 진영, 트럼프가 한 명 이제 지명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있습니다. 릭 라이더라고 하는 분은 월간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를 계속 밑돈다면 지금 이번에 밑돌았잖아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9월 달에 B컷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일자리가 지금 얼어붙은 거예요. 고용지수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데요. 물가와 연준에서 즐겨보는 이 실업률, 고용 지표는요. 수개월 이후에 나오는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아지면 실업률은 몇 달 뒤에 이제 치솟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은 금리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관세도 되잖아요. 돈도 찍히겠죠. 지금 이제 저는 연준 이 파월 의장이 과연 내년 5월까지 일할 수 있을까? 정말 퀘스천 마크를 한번 해봅니다. 견디셔야겠죠. 잘 하시리라 보지만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되든지 왕비둘기라니까요. 누가 더 큰 비둘기냐, 누가 더 금리 인하 더 많이 하냐, 한꺼번에 1%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돈을 누가 더 찍을 것이냐.
이 내년 뭐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 돈 찍기 기다리는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국가들이 어디다? 유럽, 중국, 뭐 캐나다, 영국 지금 다 안 좋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미국 눈치 때문에 이거 뭐 자기들만 내리면 화폐 그 환율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동참하겠죠. 그들은 트럼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든 싫든 누구를 공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뉴스입니다. 중요합니다. 오펙 아시죠? 저기 중동의 석유 생산하는 뭐 이게 카르텔이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요. 9월 달부터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유가 방어기죠. 그러니까 좀 감산을 했었죠. 이것을 이제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들, 뭐 전쟁들, 여름철 수요가 맞물린 가운데 유가가 안정이 되고 미국 소비자들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요? 정치적인 승리를 안겨줄 전망이다. 기가 막히네요. 이전에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야 오펙 너희들 빨리 증산해. 오일 생산 늘려. 그래야 기름값이 떨어지고 인플레가 낮아지고 그래야 관세를 때려도 조금 그게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오펙이 말을 안 들어요. 증산하랬더니 감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셰일 가스를 증산을 장려했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기름값을 어떻게든 미국에서 잡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유가도 기름값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기다리면 가잖아요. 갑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습니다. 올해 4월 달만 해도 뭐 이제 조금씩 증산 13.8만 bpd 이건 뭐 단위 같아요. 5월에서 7월 달 이제 41 bpd 생각보다 좀 증산을 했습니다. 8월 달 이제 또 54.8만 bpd 증산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9월부터 보십시오. 8월도 지금 증산을 했거든요. 8월에서 9월 10배 늘립니다. 기름 생산량 10배를 늘려요. 이게 지금 뭐 버추얼 가상회의 한 다음에 확정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전체 감산분을 완전히 되돌리는 지금 뭐 묻고 더블로 가는 기름 증대, 공급량 증대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다? 9월부터 시작된대요. 그럼 기름값 싸지겠죠. 물가도 어느 정도 그럼 잡히겠죠. 그럼 뭐 할까요? 금리 인하 시원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제 좀 말귀를 알아먹는 모양새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 세계 지식 포럼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컨퍼런스 뭐 전시회 이런 거 이제 하다가 뭐 잘된 행사들 뭐 벤치마크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 컨퍼런스 중에 하나요. 그 매일경제에서 매년 9월 달에 이제 보통 합니다. 근데 여기가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 크립토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 AI다, 뭐 세계 트렌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때 당시 이슈가 되는 주제들, 명사들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 모셔오는 데요. 그렇죠. 이 한 분 모셨는데 억 단위가 넘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여기를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제 꼬리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여기 매일경제에서 주최를 합니다. 매년 대략 한 4,000명 오는데 4,000명. 처음에 이 행사했을 때 한 뭐 10몇 년 전에는 이게 티켓값 3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360만 원. 컨퍼런스 참석 티켓 가격이 360만 원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보통 누가 오시냐? 글로벌 기업의 총수, 전현직 국가 원수, 국제기구 책임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근데 첫 연설을 지금 누가 합니까? 360만 원 내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바이낸스의 리처드 탱이라고 하는 CEO가 이제 키노트 스피치, 오프닝 스피치를 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지금 들어보지 못한 분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지만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이 잡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5% 안 된다라고 봐요.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하물며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회가 전 무궁무진하다 보는 거예요.
비관론자, 숙제를 미완료하신 분들의 특징, 불평이에요. 니 탓입니다. 이분들은 인내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숙제가 안 됐는데. 이게 뭐 믿어지질 그라운드가 있어야 뭘 인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긍정론자들, 숙제를 완료하신 분들은 흥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엄청난 기회인 거죠. 어떤 익명의 주소는 지난주에 이더리움을 시원하게 이제 팔았습니다. 밑에 보면 그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하이프라고 하는 코인. 하이프도 세력들이 지금 많이 좀 점치고는 솔직히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지금 이거 사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가격 변동성 장난 아닐 거예요. 공부하시고 확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하이프 코인 엄청 사놨죠. 현재 미실현 수익만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누군 이더리움 팔았고 누구는 하이프 리퀴드 코인을 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에테나라고 하는 이것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그 힘을 쓴 그런 코인이라 보시면 돼요. 2.5억 개의 에테나 코인 거래소 입금했다. 이거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에테나 코인은요. 최근 한 달 동안 대략 140%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주 동안 지금 어떤 사람은 2천억 원이 넘는 에테나 코인을 시원하게 익절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걸까요? 잘못된 선택일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우리가 압니까? 이 기관인지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분의 지식 수준, 이분의 투자 성향, 이분의 평단가, 개수, 이분이 지금 어떤 재무적인 상황, 이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압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냥 팔았다. 이 사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쭤보셔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류의 질문은. 이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개인의 성향이에요. 기관의 성향이고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뭘 한다? 결단하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돈 모았다가 지금쯤 사면 되겠다. 지금쯤 적당히 팔아야지. 결단하시고 플러스 책임까지 지는 게 뭐다?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투자인데 자꾸 이렇게 남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고 파는 시점, 종목을 알려주는 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고 파는 시점 제가 몰라요. 모릅니다. 관련된 지식, 좋은 어떤 지표들, 제가 배웠던 것들 이런 거 그냥 전달하고 공유 드릴 뿐이지 그게 또 정답인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아야 돼요. 본인만의 공식이 없으면 투자해서 큰 성공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불가능해요. 어쩌다 한 번이지 그게 됩니까? 반응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본인의 공식, 성공 공식이 뭘까요? 숱한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근데 성공만 있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버티고 끈질기게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야, 뭐가 좋다 하던데, 뭐 언제가 오른다 하던데, 이건 본인의 공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필패예요. 필패합니다. 저는 방송을 22년도 이게 동생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생 채널에 제가 새빵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22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새빵살이를 시작했는데 그때 왜 했냐? 기억하십니까? 테라루나 그것도 쓰라렸지만 11월 FTX 그거 뭐 거의 피바다였죠. 요때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정도 힘들다면 와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이 코인 투자자들 많이 힘들겠는데? 그때는요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실은 시작했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지금 뭐 피가 나고 눈물이 나고 진짜 막 누구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나 원통하시겠지만 아니다. 코인 시장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 하려고 실은 시작했어요. 지금은 방송을 왜 하냐? 지금은요. 위로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로할 때가 아니에요. 격려하기 위해서 합니다. 격려 뭡니까?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 떡하니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데 힘들다, 다단계다, 리또속, 이또속, 탈출해야지, 사팔 해야지,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그렇게 해서 잘 되시면 좋겠지만 지금 왜 이걸 안 할까? 왜 이걸 모를까?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단계를 두세 단계 건너뛰기 위한 왜 비투를 해서 한 방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 전 진짜 안타까워요. 이 기회 놓쳐서 5년, 10년 지났을 때 본인과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거 놓치면 단기에 한 방, 양보다 질이요. 이게 잘못된 믿음과 전 가르침이라고 봐요. 전 뭐 과장한 거지만 이 병이요, 질병이에요. 양보다 질이요. 질이 어떻게 하면 나온지 아십니까? 질은요, 엄청난 양에서 나와요. 아니 박태환이 30년간 그 엄마가 암에 걸려서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들 것이다. 나는 무조건 꿋꿋이 버티기 이겨내야 된다.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청난 양을요. 노력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끈질기기 싫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긍정론자 제가 얘기 드렸죠. 성공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들 2배, 3배 꾸준히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 2배, 3배 물론 타고난 거 무시 못합니다. 2배, 3배 이상 시간을 그냥 씹어 넣으면 이길 수 있는 거기서 퀄리티가 나와요. 거기서 노하우가 나오고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냥 아무따가 아니고요. 그 폭주 기관차 갈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코인이든지 뭐든지 할 거면 우리가 박태환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